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김주희입니다. 민선 8기 2년 광양시의 성과와 과제, 오늘은 광양시 정인화 시장을 만나봅니다. 광양시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광양시민 63%가 향후 10년 후에도 광양에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했습니다. 광양시는 전국 도농 복합도시 가운데 삶의 질이 두 번째로 높은 도시라는 정부기관 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남양권의 중심도시 광양시의 민선 8기 전반기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후반기 계획과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화 광양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민선 8기 2년이 지났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시정 운영에 관한 소회 한 말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양시장 정인화입니다. 지난 2년간 숨가쁘게 뛰어왔습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해온 2년이었습니다. 제가 2년을 힘차게 뛸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또 지원이 큰 에너지가 되었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그 목표가 또 큰 에너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간의 성과와 반성 그리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시정 운영에 큰 참고를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인화 시장께 민선 8기 2년 동안의 이제 소회 간단히 들어봤는데요. 그럼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라면 어떤 부분을 꼽고 싶습니까? 예, 성과들이 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네네.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나열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에 작년, 그러니까 2023년이죠. 살기 좋은 안전도시 평가에서 우리 광양시가 호남 1위, 전국 29위를 차지해서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 평가에서 전국 12위를 했고요. 지난 7월 5일 대통령 소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전국 도농 복합도시 평가, 네. 삶의질을 평가한 건데 네. 거기에서 전국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에서 저희들이 또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거기다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했고, 또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유치를 해서 투자 유치 대상도 받았습니다. 또 2년 연속 친환경 농업 대상도 받았습니다. 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 그리고 성과들이 이렇게 모여서 결국은 2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저희들은 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리고 자만하지 않고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원동력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이런 성과가 있게 된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제가 조금 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우리 도시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인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거기에 어떤 최대한의 목표가 있는데, 이러한 목표 의식이 하나의 저에게 에너지를 줬고, 또 저의 에너지가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에너지가 돼서 이렇게 큰 성과들을 또 시현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주 환경 개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최종 목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들어오고 싶은 도시, 사람이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 행복지수가 높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건데, 결국은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정주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나갈 거냐. 이 정주 환경에 만족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년 동안의 성과도 있었지만은 뭐 돌이켜 보면은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크고 작은 아쉬움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네. 제가 가장 이제 큰 아쉬움으로 평가하는 거는 저희들이 문화도시 이 평가에서 선정되지 못하고 이 탈락됐다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예비 문화도시까지 지정을 받아 가지고 법정 문화로 지정받기 위해서 정부의 그 평가 지표에 근거해 가지고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 법정 문화도시 제도가 그냥 대한민국 문화도시 이렇게 명칭이 바뀌면서 큰 틀에서 평가 항목과 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시간은 별로 없고 해서 네.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결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향이 좀 틀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법정 문화도시라는 이 타이틀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문화도시로서 실질적인 평가를 받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느냐 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변함없이 쉼없이 준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같은 경우는 도립미술관이 이제 건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긴 하지만은 아직은 그래도 시민들이 생각하고 지역사회가 생각하기에는 문화 인프라가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냐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그 도립미술관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저희들 예술창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예술의 거리 또 문학동네, 문학의 거리 이런 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물론이고 또 문화예술의 어떤 자질을 시민들이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북돋아주는 거 이것도 대단히 필요하다 해서 인프라와 문화예술의 소양을 개발하고 고양시켜주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양시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기업 도시, 산업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불식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철강, 항만 그러면 그 이미지 자체가 좀 딱딱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불식시키고 품격 높은 도시, 문화 도시 이러한 명칭을 또 이러한 이미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시민들께서 이런 문화적인 부분, 예술적인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관심과 호응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렇게 녹여낼 것인가, 현실 생활 속에서 구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과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 예술 활동,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거기에 좀 심혈을 쏟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문화예술 쪽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말씀 덧붙여 보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광양 같은 경우는 가장 바닥에 있으면은 그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게 광양 창의예술중학교 고등학교의 이 예술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잘 활용하고 이렇게 잘 인프라를 육성해내면은 어떻게 큰 좋은 저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창의예술중학교가 개교를 했고 네. 또 창의예술고가 개교한 지 이제 꽤 됐기 때문에 우수한 예술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재들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 매년 이 인재 육성 목적으로 10억 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원이 되고 있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예술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사회하고 연결되는 예술 활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나 그럴 때 예술고 학생들이 와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연주 형태로 해서 이렇게 뽐내고 또 그럼으로써 시민들에게 기쁨도 주고 시민들과 일체가 되는 네. 그런 좀 우리가 유형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창의예술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이런 커리큘럼의 다양성의 부족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지역사회에서는 지적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전공 분야 하나만을 고집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네. 인접 장르와 그다음에 이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네. 그런 과목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소화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자기의 전공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대성을 하기 위해서는 인접 이 장르에 대해서도 폭넓은 소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기회에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렇게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광양시가 민선 8기 가장 큰 성과를 거둔 영역 가운데 하나가 산업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네. 최근에 2차 전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됐어요. 이제 기대감도 클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저희들이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2차 전지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특구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해왔던 2차 전지 소재 발전이 아무래도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회발전 특구라는 것은 결국은 이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이전해 오는 기업, 때로 새로 창업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에게 첫째는 규제 해소, 그다음에 정부 지원금, 그다음에 이제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폭넓게 이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투자를 유치하고 또 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기대를 하고 있고 다행스럽게 그동안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있어서는 밸류 체인을 형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밸류 체인이 형성된 이런 가운데 이제 이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8개 기업에서 약 4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그 의사를 확인했고 그에 그치지 않고 저희들이 이제 그 동호안 규제 해소를 통해서 철강 산업 이외에 신산업까지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산업이나 수소 산업, 데이터 산업 이런 소위 말해서 신산업들이 광양에 많이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차 전지 소재 산업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맹실공이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메카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확실하게 갖추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동우안, 율촌산단, 그다음에 세풍산단 이 3개의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광양 지역이 광양 만건이 47만 평인데 네네. 우리 광양이 40만 평으로 절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교육발전 특구로도 1차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역시 기대감 클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광양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뭐 취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단
기회발전 특구와 관련돼서는 네. 이 아이 기르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 이러한 주제와 적절하게 잘 조화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범 지역이긴 하지만 1년에 약 30억씩 3년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 성장하는 아이들의 보육 능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과 교육을 연결시키는 미래 인재 양성 여기에다가 신경을 많이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광양에 가면 교육도 참 잘 받을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을 그런 이미지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대 최대금으로 국도비를 확보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더라고요. 5,749억 원을 확보했다고 들었는데 이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직원들이 네. 발로 뛴 결과다. 저는 이렇게 네. 봅니다. 예. 제가 혼자 아무리 뛰어도 이런 실적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물론 앞장서 뜁니다만 제가 뛰면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왜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가, 왜 도비를 확보해야 하는가 하는 건 당위성을 늘 강조를 하기 때문에 네. 직원들이 저의 어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적극 호응해 준 결과다 저는 이렇게 보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중앙부처 가고 국회 가고 도청 가고 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는 결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협약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됐죠? 작년에만 해도 지금 저희들이 약 4조 400 정도 네.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올해도 약 3조 원에 달하는 투자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발전 특구만 해도 8개 회사가 약 4조 원.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회발전 특구와는 관계없이 지금 한 3조 원 정도의 투자 협약 체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기회발전 특구라는 새로운 여건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작년 투자했던 그런 그 실적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한 2,37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런 투자 유치와 일자리 마련 그리고 이 일자리를 보고 위에서 청년들이 몰려들게끔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목표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가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지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광양시가 이제 글로벌 유통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전략을 한번 발표하신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 부분 뭐 이렇게 많이 접촉도 하고 기업과 접촉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뭐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광양만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는데 네네. 다른 시들, 군들까지 합세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네. 서로 이게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끝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익산의 예를 보면 익산이 일단 결정이 됐다가 다시 철회했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하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반복해서 결국은 뭐 최종 입지가 결정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모든 그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은 그와 같은 것을 그떤 유형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을 한번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은 되고 있으나 그리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다. 불투명하다 이렇게 불투명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전반기 시정 평가들도 역대급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건지 좀 들어볼까요? 예, 제가 아까 모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부 합동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정성평가, 정량평가 두 가지 부문의 평가에서 네. 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평가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 농업 평가에서 우리가 연속 2년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속 가능한 도시 평가에서 우리가 1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대통령 소속의 농어촌 특별위원회에서 도농 복합도시 삶의 질 지수 평가에서 또 역시 저희들이 전국 2위를 차지했다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평가에서 좀 내세울 만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고 이제 지역의 이제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도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양보건대가 지금 아직도 정상화되지가 않고 있어요. 2013년도에 이제 설립자의 이런 비리 혐의 때문에 이제 학교가 처음 문제가 생겼었고 그 이후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 학교 정상화가 되지 않고 경영부실대학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광양시가 어느 정도의 좀 행정적인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역의 요구들은 꾸준히 제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경영부실 대학으로서 정부 재정지원 대학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국가 장학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국가 장학금이 그동안 전혀 지급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자금 대출, 정부 지원금 이런 것들이 줄줄이 맥혀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국회에 있을 때 무던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네. 정부의 입장이 너무 단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재정 지원 대학으로서 이렇게 많은 위축을 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교육부가 대학 평가 체제를 좀 개편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사학진흥재단에서 재정 진단, 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기간 평가를 하게 되는 양대 평가 체제로 이렇게 이제 개편을 했는데, 이 두 가지 평가를 통과해야만 이제 재정 지원 대학을 해제를 하겠다. 네. 그렇게 이제 아마 얘기를 방침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침을 2015년 한 해에 한해서 유예하겠다. 한시적으로 유예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동안 이제 재정 결손액 이 약 30억 원이 된다고 그래요. 보건대에 네. 따르면 이거를 모금을 통해서 이렇게 이 재정 결손금을 마련하게 되면 네. 이제 재정 역량 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 네. 이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시민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끊임없이 우리 광양시 유일의 대학이 보건대학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려야 한다는 것 당위성에 늘 공감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장학금도 가장 큰 규모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사회 운영 비용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게 모금 활동에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법령 규제를 피해가면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뭐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분야가 2025년 한시적인 조치에만 우리가 급급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2026년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가 됐는데 2026년 이후에 그러면 교육부로부터 계속적인 장학금 지원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 걸림돌이 뭐냐면 지금 3억 원, 그러니까 403억 원의 학비, 교비 횡령금과 또 설립자의 설립자 횡령금과 또 20억 원에 달하는 또 이 부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총에서 423억 원의 이런 부채 문제, 이것 결손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또 체불임금이 한 뭐 이자까지 합쳐서 100억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도합해서 한 23억 원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거는 2025년 단 한 해가 아니고 2026년 이후에 지속적인 대학 건전화 방안, 생존 방안, 정상화 방안, 정상화 방안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지난번 대학 관계자하고 얘기를 할 때 일단 재정 기여자가 나타나야 된다. 재정 기여자가 나와서 이러한 그 결손액을 해소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데 이제 초점을 모으고 그걸 좀 더 근본적인 문제로 보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30억 원. 이 30억 원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있나요? 그게 제가 보니까 어떤 기준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평가 계획상 평가 계획상 30억 원 정도면 이 결손액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액수로 아마 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일단 결손액 30억 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부금을 30억 원은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제가 미루어서 짐작해 보건데 사학진흥재단에 어떤 그 언저리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세한 내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30억 원이 왜 30억 원인지 표면상은 재정 결손액이 1년 차에 30억 원이다.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 재정 결손액이 30억 원이고 그 결손액을 기부금으로 충당하겠다. 그게 이제 그 기본적인 계획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차, 1년 차 25년, 1년 차 그러면 내년이 됩니다. 내년에 30억 원이 재정 결손액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 액수를 제시했다. 저는 이렇게만 듣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동북권의 최대 이슈죠. 순천대 의대 유치 관련해서 이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뭐 당연히 동북권으로 와야 된다는 결론에 저는 항상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월에 5월 9일인가요? 그때 제 입장문을 발표를 해서 동북권 수도권 의대 유치는 당연한 결과다, 당연한 논리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제시했던 이유가 첫째는 이 광양을 비롯한 동북권이 1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북권하고 동북권하고 이렇게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만 서북권에 비하면 인구가 훨씬 높고 그 다음에 광양제철소나 광양항만이나 그 다음에 여수 국가산업단지 그 다음에 이제 율촌산단, 뭐 해룡산단 이런 식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굉장히 밀집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산재 사고의 빈발도 우리가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를 감안한다면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동북권의 오므로 인해서 이 의료 사각 지역으로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경남 서부권 그쪽 인구도 이쪽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동북권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건 참 이상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입장문을 발표하자마자 우리 시의 모든 단체들, 자생단체들이 합심해서 프래카드 내고 분위기를 네. 조성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남도의 이제 의대 추천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공모 절차를 저는 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지금 최종 결정 권한이 교육부에 있는 거거든요. 법상으로 볼 때 교육부에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전라남도의 입장이 매우 난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북권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서부권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제 의대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건에서 볼 때 동북권이 훨씬 더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이게 뭐 저는 논리적으로 볼 때는 이거 뭐 이게 논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뭐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에다가 그 두 개의 양식을 올려보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일단 이제 한 곳을 선정하기 위한 이런 공모 절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으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공모가 양 대학에서 이루어지면 두 대학을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왜 그냐 그러면 아까도 네네.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교육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가 관여할 수 있는 네. 여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교육부는 교육부 나름대로의 이 방법론과 평가 방법이 있을 건데 여기서 하나 딱 정해갖고 올려버렸을 경우에 교육부는 그러면 그냥 뭐 허수아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문화예술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제 광양시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관광 산업에 대한 인프라도 사실상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관광 관련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취임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동북권 자치단체 중에서 관광 인프라가 가장 열악하지 않느냐. 다른 시군 보면 그냥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쇄도하고 있는데 광양은 너무 한가하다.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관광객 그 유입 측면에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이 관광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제가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개발 계획을 나름대로 좀 세웠는데 그게 우선에 이제 이 광양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네. 그 3개 권역의 특성에 걸맞는 관광 개발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광양읍권, 그다음에 중마동권, 그다음에 이제 섬진강권, 섬진강권. 이렇게 이제 3개 권역을 나눴습니다. 광양읍권은 광양읍권의 특색에 맞는 토종식물원과 야생화 단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광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 하나의 중요한 또 인프라가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마동권은 기왕에 구봉산권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심심찮게 오고 있습니다. 구봉산에 올라가서 보면 광양만권 전체를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LF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단지, 그다음에 우리 시가 또 추진하고 있는 관광 매력물들, 그리고 또 이제 포스코가 또 우리한테 기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스페이스 워크, 이런 것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종합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섬진강권은 또 역시 관광객들이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망덕포구 일원에 관광지를 좀 조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에 이제 캠핑 메카, 캠핑촌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짚라인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관광 요소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거기도 역시 종합 관광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각각의 특성이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이제 랜드마크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 현재 추진 상황, 민선 8기 들어서 사실상 2년 동안 굉장히 논란이 컸었어요. 이 문제가. 근데 지금 어떻게 이게 정리가 돼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의회에서 타당성 예산 2억 원이 부결됐다는 거. 그 이후에 구체적인 추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집객 효과가 뛰어난 관광 매력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관광 매력물을 만들려면 그냥 그저 그렇고 어디 가서든지 볼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킬러 콘텐츠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래, 광양 가면은 그걸 볼 수가 있어. 그게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그것도 보고 또 체험도 하고 하는 그런 랜드마크가 있기 때문에 가보자,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꺼내든 게 이제 제가 철 구조물 랜드마크, 처음에는 철 동상을 제가 얘기를 했죠. 이순신 장군 철 동상. 근데 이제 이것을 제시를 했더니 일부 시의원, 그다음 일부 시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한 이유를 제가 들어봤더니 첫째 이제 이순신 장군하고 광양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 인식의 빈곤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류 재란을 보면 광양과 이순신 장군과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수로 가 있는 묘도, 장도, 송도가 전부 광양 땅이었습니다. 정류 재란은 이순신 장군과 명장이 함께 그 힘을 합쳐서 싸운 전쟁이었는데 이 장도와 송도, 묘도에 진주를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싸웠거든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이제 랜드마크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추진 의지가 있으신 거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용역이라는 것은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서 할 거냐 하는 그거 검증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이지 이 사업을 바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설계 용역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타당성 검증하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광양시가 이제 산업도시라는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이제 녹색 공간, 이제 이런 녹지 조성에 굉장히 좀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나무 한 그루가요, 에어컨 열 때 가치를 발휘합니다. 역할을 합니다. 공기청정기 열 때 또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심고 녹색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그동안에 그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광양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그 선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 바람길 숲을 저희들이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 생태축 복원, 그다음에 자원 재활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시키자. 그리고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푸른 광양 만들기 사업을 제가 올 식목일에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제 네.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녹색 공간을 만드는 거 이것이 결국은 필요하다 싶어서 그걸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립농산물 품질 관련 광양사무소의 설치를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예, 지역사회에서. 예, 예. 어떤 배경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우리 광양이 도농복합도시이고 또 산업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농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업 인구가 그러니까 15,000명이 넘습니다. 네. 이 15,000명이라는 숫자는 22개 시군 중에서 9번째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친환경 대상을 제가 아까 2번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친환경 인증 면적도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5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농가원이 없습니다. 우리 22개 시군 중에서 농가원이 없는 곳이 우리 광양을 비롯해서 인근의 구례하고 신안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시한 그런 지표로 비춰보면 네.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했고, 네. 우리 농민 숫자에 맞는 15,000명을 서명을 받겠다는데 얼마나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던지 관심이 있었던지 지금 15,000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렇군요. 것들을 모두 해가지고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전선 KTX 이음이 광양역에 정차할 수 있게 해달라. 지역의 요구가 뜨겁게 있는 것 같아요. 오랜 수건이기도 하고요. 예, 예.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 개통만 되면은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충분한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이 국토교통부를 빌어서 여로에다가 전부 건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철도공사에서도 필요하다 하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노력만 기울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아서요. 뭐 저희가 그래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제 민선 8기 2년 동안에 사실 시의회와 소통이 그렇게 원활치는 않았어요.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파열음도 있었는데 이제 후반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달라질 것 같습니까? 우선에 그 파열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일부 한두 명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이 그 파열음으로 그렇게 일반화돼 가지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건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의원들과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잘 소통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 이제 원구성이 새로 됐기 때문에 원구성된 우리 의장단과 더욱더 소통을 강화하고 문제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민선 8기 후반기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고요. 함께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까지 곁들여서 약 한 1분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반기 2년간은 우선에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산업 메카로서의 광양을 추구하면서 관광문화예술 분야에 또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농업 분야에 역점을 두어서 청년이 스며드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년의 경험과 성과, 그다음에 아쉬웠던 점을 토대로 해서 우리 광양을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도시로 만들어 가도록 발군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인화 광양시장과 함께 대담 나눠봤습니다. 광양시의 민선 8기 슬로건은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입니다. 광양시가 민선 8기 남은 후반기 2년 동안 모두가 살고 싶은 광양, 행복지수 높은 광양이라는 더 큰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새 MBC 토크쇼 뉴스앤이슈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